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론 들어가지고 내부에 상당한 논쟁이 있는데 앞에 이제 김현 의원 오셨었는데 88년 입당해서 37년째 민주당 하고 있는 분인데, 예, 근데 원래 좀 보수 정당이었다, 중도 정당이고 다만 진보적 의제를 최대한 끌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거였다라는 건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 보수 진보에 대한 논쟁 자체가 그동안에 아예 없었죠. 그렇죠. 그냥 뭐 어느 정치인하고 친하냐, 뭐 맹윤이냐, 친윤이냐, 멀윤이냐, 예, 뭐 반윤이냐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좀 한국 정치가 질서를 잡고 뭔가 이렇게 비전과 가치가 뭐냐 이런 논쟁이 저는 시작됐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네. 내지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 뭐 말 바꿨다 막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아닌 어떤 행태 위주의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 정당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걸로 대선까지 치른 정당인데 네. 그때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 바꿨다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의 변화를 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변화를 했잖아요. 뭐 말은 안 지켰지만 그럼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지 누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에이 말 바꿨으니까 뭐 또 신뢰가 없다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늘 왼쪽에 있다, 늘 뭐 북한과 가깝다, 중국과 가깝다, 늘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좀 더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했다. 내지는 그럼 어떻게 과연 나올 것인지 따져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행태를 좀 비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도 보수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극단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할 정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면은 당연히 운동장을 확장하는 거는 당연한 선거에 임하는 자세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 어떤 아젠다를 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전적 정의가 체제 유지 세력인 겁니다. 네. 체제를 유지하면 보수고 체제를 바꾸자라고 하면 진보인데 민주당은 벌써 집권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은 4번째 집권에 도전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우리 한국 사회에 뿌려놓은 제도적 기반도 많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보수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는 법치와 책임을 우선하는 쪽인데 지금 법치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법치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요즘 이렇게 봤을 때는 보수적 색채가 너무 강하네. 그러니까 저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보주의자인데, 네. 예, 근데 제가 요새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네, 많이 발전돼 온 거죠. 네. 발전돼 왔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도 하고 윤석열 측에서 너무 억측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극단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지금. 그냥 링 밖으로 나가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윷놀이 할 때 윷을 요 안에 던져야 되는데 밖으로 그냥. 그러니까 휙휙 던져버리는 날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바이든 된 거죠 밖으로. 이게 당내에서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게 선언적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확인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눌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보수 하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진보당으로 부르다느냐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민주당이 그러면 진보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상대적인 걸로 진보로 분류가 됐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한국 지형상에서 그리고 전체 정치 지형을 유럽이나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럽의 삼인주의, 사회당, 공산당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스펙트럼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이건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그 기반을 흔들거나 계급론에 기반해 가지고 대안을 내거나 이러진 전혀 않고 다만 중첩되는 부분도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사실 이 정책 공약집 총선 공약집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이 엄청 크다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건
친북을 넘어서 종북이네, 빨갱이네, 어쩌네 했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릇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가 두려워서 극우가 아니면 본인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국민들께 설명 듣고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극우라고 얘기하면 토론도 못한다라는 건 이건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에. 그리고 점점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대단히 스펙트럼 넓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표심을 갖고 올 수 있냐? 지표가 이미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중도층과는 너무 멀어지니까요. 그럼 이건 전략적으로도 이걸 민주당이 하겠다. 보수한테 기대는 가치가 뭡니까? 안정이에요. 국민의힘은 불안정의 극치입니다. 사법부를 쥐고 흔들고 지금도 명쾌하게 말도 못하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거 불복 안 한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올버무려요.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정책적으로도 보수의 사실 이 뿌리를 댄 민주당이 그것까지 그 이슈까지 그 부분까지 선점하고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연히 긴장하겠죠. 근데 대안 낼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주 딱 표변하고 다시 뭐 그런 이슈를 가져오겠다. 진정성이 이미 없어버리는 국면을 스스로 자초해서 전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잘 됐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체된 건데 이것도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서라. 그리고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탄핵 이후에. 그렇죠. 네,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그 네. 어간에 자유한국당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로 들어서기 전에 더 극우 쪽으로 간 거죠. 그때 이렇게 뭐 예컨대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5.18 망언 계속하고 있고 4.3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독재자들에 대해서 다소 엄호하는 듯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풍기는 당시에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물관으로 가라, 없어져라 그렇게 하고 제일 오른쪽을 민주당이 하고 왼쪽으로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을 한국 정치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오른쪽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왼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소수 정당들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포지셔닝을 확실히 오른쪽 보수 정당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왼쪽으로 조금 운동장 사이즈를 키울 이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아니 근데 보수 정치인한테 그걸 물어보네. 극우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헌법, 그러니까 반헌법.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점이 저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정치에서 why, how, what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러면 왜 정치를 하느냐는 말은 누구를 대변하느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그리고 how는 이제 방법론이니까 빼고 what이라는 거는 어떤 아젠다를 제시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늘 얘기를 해요. 전 그거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은 다 진보입니까? 올 진보예요, 중산층은? 아니죠. 그리고 서민은 올 진보예요? 아니죠. 그 안에 보수적인 서민도 있고 보수적인 중산층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아젠다도 볼까요? 복지와 환경, 노동을 강조하면 진보인데 저 보수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인데 저는 복지에 관심 되게 많아요. 전 사회 안전망을 제 정치 1순위로 놓고 정치하거든요. 근데 왜 보수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많이 왔거든요. 그럼 여기 온 거에서 지금의 복지 정책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자가 저의 정치적 스탠스라 저는 보수인데 네. 아직도 복지 강조하면은 진보고 복지를 반대하면은 보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 why와 how와 what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치를 논하려면 철학이 필요하고 이념이 필요해요. 그러면 네. 당신은 체제 유지 세력입니까? 변혁 세력입니까? 요렇게 물어보면 보수 진보가 싹 나뉘는데 그동안에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럼 민주당 이퀄 진보 이렇게 그냥 좀 잘못된 구분법을 가지고 하나로 이제 카테고리로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보수와 진보가 다시 한번 질서 정연하게 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획을 나눠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다시 재집권하겠다는 세력은요 보수 진보의 카테고리에 못 들어옵니다. 아예. 수구퇴행으로 놔야 돼요. 수구퇴행이다. 수구퇴행과 반헌법, 반공화국 세력으로 규정을 해야지 저분들을 좌우 논쟁으로 끼어들어와가지고 극단의 라이트다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전 또 다른 오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신인규 변호사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아니, 저는 체제 유지 세력입니다. 저는 보수고 건강한 보수고 아니,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적확하게 구분을 딱 짓잖아요. 그 반공화국 세력이다, 반헌법 세력이다. 그러니까 극우도 아닌 거예요. 극우도 아니고. 극우는 애국심이 투철할 때 극우입니다.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걸 극우라 그래요. 우파. 근데 저분들은 애국심도 없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런 말도 했어요. 저분들에게는 자리만 준다고 하면은 인공기가 내려와도 저는 소리 지르면서 만세할 것 같다. 내지는 일장기가 들어와도 만세를 할 것 같다. 백작 뭐 그런 자기를 중요시 여기니까요. 자리만 주면. 심지어 중국 국기가 들어와도 만세 찬양하면서 상무위원 자리를 받아갈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무위원 잘 안 줘요.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싶은 거는 극단적 기회주의와 욕망 사익 추구 세력이고 반공화국 세력이지 이걸 가지고 좌우로 대립시키려고 그러면요. 아니 매일 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기준점을 움직이면서 동서를 나누면은 기준이 가만히 있어야 동서가 나뉘지 기준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분들은 말 바꾸기 세력, 기회주의 세력, 욕망 세력 내지는 반공화국 체제 부정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체제 부정 세력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맞아요.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좀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될지. 근데 그 주제 제한 없어요? 주제 제한 없이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란 극우당만 빠지면 오케이다라는 주장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케이 묻고 오케이 떠블로가라고 할지 아니면은 또 논의의 의제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보자. 너무 산만하게 그럴 수 약간의 있으니까요. 뭐 인신공격성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지자만 막 모아놓고 댓글창에 서로 막 말도 안 되는 막 욕설과 막 이런 걸 토론했을 때 이게 토론이냐 아니면은 각자 자기 주장만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으니 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시민 질문으로 하나 그냥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시민 질문.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꼭 요거 좀 하나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조직이며 그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전 말 다르고 지금 말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이 너무 바뀌어가지고.